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하버드대학교 오케스트라 동아리에서 한국을 여행지로 투표해서 고른 거 믿기시나요?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같은 전통적인 유럽 도시들을 제치고요. 게다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사찰에서 명상하고 전통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고 서울과 지방 도시를 오가며 공연까지 한다고요. 저도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놀랍고 따뜻하고 치유되는 여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매사추세츠주 캠브리지에 살고 있는 레이첼 김입니다. 하버드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고 전공은 신경과학이에요. 이민자 2세로 부모님은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지만 저는 거의 영어만 쓰며 자랐고 한국어는 인사말 정도만 할 줄 알아요. 어릴 때부터 음악을 좋아해서 바이올린은 7살 때부터 배웠고 지금은 하버드 레드클리프 오케스트라에서 제2바이올린 섹션으로 활동 중이에요. 가족은 4명이에요. 아빠는 보스턴의 병원에서 내과의사로 일하시고 엄마는 한식당을 운영하고 계세요. 저는 외동딸인데 부모님이 늘 바쁘셔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음악은 저에게 친구이자 도피처였고 어쩌면 그렇게 오케스트라 활동에 더 몰입하게 된 이유일지도 모르겠어요. 이야기는 올봄 오케스트라 부원들이 다 함께 모인 회의에서 시작됐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해외 투어를 가는 전통이 있는데 이번엔 우리가 직접 목적지를 정하자는 의견이 나왔어요. 후보지는 유럽 쪽이 유력했죠. 전통적으로 클래식 음악이 강세인 독일이나 프랑스가 늘 상위권이었고 저도 로마에서 공연하면 멋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회의 막바지 동아리 회장이 갑자기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어때요?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다들 잠깐 멍해졌어요. 누가 말했나 싶었는데 회장이 제안한 거더라고요. 알고 보니 회장인 소피가 작년 여름에 한국으로 인턴십을 다녀왔대요. 거기서 케이팝에 빠졌고 한옥, 사찰, 전통시장, 심지어 치맥 문화까지 다 경험하면서 인생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음식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맛있고요. 지하철은 시간 정확하게 오고 사람들은 엄청 친절했어요. 또 하나, 제가 명상 템플스테이에 갔는데 진짜로 인생 처음으로 깊게 잠든 밤이었어요. 그 말에 몇몇 친구들이 웃으며 싱잉볼 들으면서 극락 체험한 거 아니야? 라고 놀렸는데 그게 저희를 끌어당긴 키워드였던 것 같아요. 다들 웃으면서도 검색을 해보더라고요. 한국 템플스테이, 사찰 명상, 싱잉볼 ASMR. 그리고 그렇게 며칠 후 진행된 투표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한국이 1등이었습니다. 모두가 눈을 크게 뜨고 진짜를 연발했죠. 그리고 저 역시 마음속에 작지만 묘한 설렘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늘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딘가 낯설면서도 궁금했거든요. 엄마가 종종 한국 드라마를 보시면서 눈물 흘리거나 가끔 한식을 만들며 조용히 중얼거리실 때마다 그 뿌리가 궁금했어요. 엄마 아빠의 고향이지만 저는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한국말도 서툴렀거든요. 그래서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엄마, 나 한국 가게 됐어요. 템플 스테이도 하고 전통 음식도 배우고 공연도 하고 한국 어떤 곳이에요? 엄마는 살짝 놀란 표정을 지으시더니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너한테 아마 낯설지만 따뜻하게 다가올 거야. 내가 내 뿌리를 조금은 느낄 수 있는 곳이지.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어요. 그리고 저희 오케스트라 팀은 그렇게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는 건 우리가 인천공항에 도착하던 그 순간부터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로 극락 체험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였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일단 그 규모와 청결함에 감탄했어요. 공항이라는 공간이 이렇게 조용하고 질서정연할 수 있다는 걸 처음 느꼈습니다. 입국 심사도 아주 빠르고 간단했고 직원들이 영어에 능숙해서 외국인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막막함이 거의 없었어요. 짐을 찾아 나왔을 땐 버스 승강장까지 친절한 안내 사인이 이어져 있어서 누구 하나 길을 헤맬 틈이 없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발을 디뎠을 뿐인데 잘 왔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우리의 첫 번째 숙소는 서울 북부의 진관사였습니다. 전통적인 사찰에서 머무는 템플스테이는 단체 모두에게 처음 해보는 경험이었고 저 역시 전혀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나서 가장 먼저 받은 안내는 휴대폰 전원을 꺼두라는 것이었어요.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이내 평소 무의식적으로 만지던 화면에서 손을 떼고 나니 마음이 이상하리만치 편안해졌어요. 저녁 시간, 첫 명상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용한 선방 안에 20명이 넘는 저희가 발끝으로 걷는 소리만 들렸고 바닥에 앉자마자 스님께서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지금 이 순간 숨소리에 집중하세요. 평소라면 집중하지 못했겠지만 그날따라 왜 그렇게 숨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싱잉볼 힐링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명상 후 마루에 누워 싱잉볼 소리를 들으며 힐링 시간을 가졌는데요. 눈을 감고 누워 있는데 시원한 산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싱잉볼의 깊고 울리는 소리가 몸 전체를 감싸는 듯했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이 찾아왔고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땐 한 번도 그렇게 깊고 편안하게 잔 적이 없었던 것 같았어요. 친구들도 진짜 극락 체험이었어. 여기서 살고 싶다며 농담처럼 말했지만 다들 진심이었어요. 템플스테이 이틀째 날에는 사찰 음식 체험도 했습니다. 직접 채소를 다듬고 조용히 마음을 담아 음식을 만드는 과정이 너무 신기했어요. 소금 대신 된장으로 간을 하고 고기 없이도 깊은 맛을 낼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특히 스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도 수행입니다라는 말이 인상 깊었어요.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먹던 것들이 얼마나 귀한 음식이었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서울 시내로 돌아온 후 우리의 본격적인 공연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연장은 롯데 콘서트홀이었고 정말 세계적인 수준의 시설이 갖춰진 곳이었어요. 음향 리허설을 하며 반응이 얼마나 정교하게 돌아오는지를 듣고 다들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미국에서의 학교 공연장과는 차원이 다른 공간이었습니다. 공연 당일 긴장 반 설렘 반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객석은 거의 만석이었고 현지에서 한국 음악 관련 커뮤니티를 통해 공연을 알린 덕분에 클래식 음악 팬들도 많았어요. 저희가 연주한 곡 중 아리랑 환상곡은 정말 특별했어요. 제가 바이올린 활을 켜는 동안 관객들이 조용히 숨을 죽이고 듣는 게 느껴졌어요. 무대 위에 있으면서 이렇게 강렬한 교감을 느낀 적은 처음이었어요. 공연 후 어떤 한국 관객분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들 연주는 음악이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그 한마디에 정말 울컥했어요. 음악이 언어를 넘어서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가 된다는 걸 처음으로 확신하게 된 순간이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울은 우리 모두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어요. 청결하고 안전한 도시, 밤늦게까지 여유롭게 걸을 수 있는 거리, 지하철마다 있는 정확한 안내방송과 환승 시스템, 그리고 늘 인사를 건네며 웃어주는 사람들. 특히 야경이 아름다웠던 남산에서 친구들과 컵라면을 나눠 먹으며 수다를 떨었던 그 밤은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저희는 서울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이제 전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전주에서는 또 다른 한국의 얼굴, 전통 문화의 중심을 만나게 될 예정이었죠. 처음엔 단순히 좋은 경험 정도로 생각했던 한국 여행이 점점 더 저희 마음 깊은 곳을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전주의 어느 날 저는 생각지도 못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전주로 향하는 KTX 안에서 창밖으로 펼쳐진 논밭과 산, 그리고 낮은 지붕의 집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서울과는 또 다른 한국의 모습이 있구나 하고요. 전주에 도착하자마자 느껴지는 공기는 서울보다 더 따뜻하고 느긋했어요. 거리는 한옥으로 가득했고 골목골목마다 전통이 살아 숨쉬는 듯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한국 전통음악을 공부하고 있는 친구는 이런 데서 국악 한 곡 들으면 완전 감성 터질 것 같다며 들뜬 모습을 보였고 저도 괜히 두근거렸어요. 저희는 전주 한옥마을 인근에서 2박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도착하자마자 진행된 비빔밥 만들기 체험이 생각보다 본격적이었습니다. 단순히 재료만 섞는 게 아니라 각 재료를 손질하고 나물마다 간 맞추고 전통 녹그릇에 예쁘게 담는 과정이 마치 작은 의식 같았어요. 설명을 들으며 만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음식의 의미와 손맛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정성이라는 단어가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건 바로 그날 저녁이었어요. 체험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온 후 갑자기 배가 뒤틀리는 듯한 통증이 왔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소화불량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고 속이 울렁거리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방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지만 급하게 약국에 다녀온 친구가 가져온 소화제를 먹고도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공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저는 제대로 일어설 수도 없는 상태였어요. 프런트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자마자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직원분이 곧바로 근처 내과와 연결해 주셨고
그날 밤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미국 같았으면 예약도 어렵고 보험 문제로 여러 번 절차를 거쳐야 했을 텐데 한국에서는 30분도 안 돼 진료를 받게 된 겁니다. 병원에 들어서자 영어가 가능한 간호사분이 저를 안내해 주셨고 의사 선생님도 아주 친절하게 증상을 물어보셨습니다. 진료를 마친 뒤 따뜻한 죽과 약을 받아 나왔는데 그 따뜻함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몸이 아플 때 느끼는 친절은 정말 마음 깊이 새겨지거든요. 돌아오는 길 조용히 택시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따뜻할까? 왜 이렇게 속도감 있게 움직이면서도 서로를 챙길까? 미국에선 보기 힘든 사람 냄새였어요. 다음 날 아침 기적처럼 통증이 잦아들었고 저는 다시 팀과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전주문화회관에서 진행된 공연은 우리 일정 중 가장 한국적인 공연이었어요. 무대 뒤편엔 한지로 만든 장식이 걸려 있었고 관객 중엔 어르신들이 유난히 많았어요. 리허설을 마친 후 무대에 올랐을 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어제 아팠던 일이 거짓말처럼 느껴졌고 저는 최선을 다해 바이올린을 연주했어요. 특히 마지막 곡 아리랑을 연주할 때 객석 여기저기에서 따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국적인 멜로디가 아닌 이 땅의 사람들이 함께 부를 수 있는 곡을 연주한다는 사실에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무대를 마친 후 한 할머니께서 다가오셨어요. 바이올린이 참 곱더라. 손끝에 마음이 들었어.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마음이 통할 수 있다는 걸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우린 전주천을 따라 산책하며 콘서트를 마친 기념으로 조용한 파티를 열었어요. 편의점에서 산 따뜻한 캔커피와 떡, 군밤 같은 걸 나눠 먹으며 서로의 연주를 칭찬하고 이번 여행에서 느낀 감정을 이야기했어요. 한 친구는 한국은 그냥 좋은 나라가 아니라 사람을 안아주는 나라야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서울과 전주를 거치며 저희는 단순히 좋은 공연을 하러 온 학생들이 아니라 이 땅과 사람들을 진심으로 만난 여행자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저마다 하나씩은 감동의 순간을 품고 있었고 예상치 못한 경험들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여정은 끝나지 않았어요. 마지막 도시, 통영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곳에서 우리는 이 여행의 진짜 의미를 마주하게 됩니다. 통영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그 짭조름한 공기와 함께 불어오는 해풍이 얼마나 상쾌했는지 몰라요. 서울의 세련된 도시 풍경, 전주의 따뜻한 전통미와는 또 다른 푸르고 열린 감성이 있는 도시였어요. 통영은 작은 항구 도시였지만 도시 전체가 음악을 사랑하는 듯한 기운이 감돌았고 그 분위기에 저희도 금방 녹아들었습니다. 공연은 해질 무렵 통영국제음악당 야외 무대에서 열렸습니다. 리허설을 마치고 무대 뒤에서 석양을 보며 앉아 있었는데 친구 하나가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이 순간이 영화 같아.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짧았지만 강렬했던 한국에서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떠올랐고 그 모든 순간이 이 무대를 향해 흘러온 것 같았어요. 관객은 다양했어요. 아이를 안고 온 젊은 부부, 자전거를 타고 온 중년 커플, 할머니 손을 잡고 온 초등학생들까지. 공연이 시작되고 첫 곡이 끝났을 때 박수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 따뜻한 반응에 모두가 힘을 얻었고 저희는 각자의 파트에 최선을 다했어요. 한국 전통음악과 클래식을 융합한 곡을 연주할 때는 관객이 박자에 맞춰 손뼉을 쳐주기도 했어요. 통영의 바람,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음악이 하나가 되어 흐르고 있었어요. 특히 마지막 앙코르 곡으로 Over the Rainbow를 연주할 때 어둠 속에 조명이 켜지고 관객들이 휴대폰 불빛을 켜서 흔들어줬는데 그 장면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연주를 마친 뒤 무대 아래로 내려오니 어떤 아주머니가 직접 만든 김밥을 저희에게 나눠주셨고 고생 많았어요. 음악 너무 좋았어요라고 웃으며 말씀해 주셨어요. 그 순간 정말 여기가 내 고향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공연이 끝난 다음 날은 자유 일정이었어요. 몇몇 친구들과 함께 통영 케이블카를 타고 미륵산에 올랐는데 정상에서 내려다 보이는 바다와 섬들의 풍경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파란 바다 위로 점점이 떠있는 섬들, 그 너머로 비치는 햇살 그 풍경을 바라보며 친구들과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조용히 있는 순간은 드물었는데 모두의 눈빛에서 같은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점심에는 통영중앙시장에 들러 해물파전과 충무김밥을 먹었어요. 외국인인 저희를 보고 몇몇 상인들이 먼저 말을 걸어주시고 영어로 설명을 해주시려 애쓰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 아주머니는 우리나라 많이 예뻐요.
하시며 웃으셨고, 친구 하나가 너무 예뻐요. 사람들도요라고 답했더니 모두가 한바탕 웃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골목을 걷다가 친구 하나가 이거 진짜 유명한 거야 라며 손가락으로 가리킨 가게가 있었는데 바로 통영의 명물 꿀빵 가게였어요. 겉보기엔 그냥 작은 도넛 같았지만 안에는 달콤한 팥이 가득 들어있고 겉은 쫀득한 반죽에 달콤한 시럽이 코팅되어 있어서 한 입 베어 물자마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맛있어? 친구들도 입을 모아 말했어요. 특히 저는 따뜻한 꿀빵을 한 입 베어 물고 마시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딱 한 모금 마셨을 때의 조합이 너무 완벽해서 무의식적으로 눈을 감고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그걸 본 옆 가게 아주머니가 웃으며 처음 먹어보는 맛이지. 우리 통영 꿀빵 최고야 하셨는데 정말 그 말 그대로였어요. 꿀빵 하나로 그 지역의 정성과 따뜻함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여행의 마지막 밤이 찾아왔어요. 저희는 숙소 옥상에 돗자리를 깔고 작은 소규모 파티를 열었어요. 배낭에서 꺼낸 스피커로 잔잔한 음악을 틀고 편의점에서 산 맥주와 과일을 나눠 먹으며 서로의 여행을 되돌아봤어요. 한 명씩 돌아가며 이번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말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어떤 친구는 진관사에서의 싱잉볼 명상, 어떤 친구는 전주에서의 아리랑 연주, 어떤 친구는 야시장 앞에서 길거리 떡볶이를 처음 먹은 순간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잠시 고민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병원 갔던 날이 제일 기억에 남아. 몸이 너무 아팠는데 이상하게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 모두가 너무 따뜻해서 오히려 위로받는 기분이었거든. 미국에서였다면 불편하고 외로웠을 텐데 여긴 그냥 사람이 사람을 챙겨주는 나라 같았어. 그 말을 하자 친구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저는 이 여정이 단순한 해외 공연이 아니었음을 확실히 깨달았어요. 한국에서 우리는 단지 관광을 한 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사람의 온도, 공간의 따뜻함, 그리고 삶의 결을 느끼고 배워온 거였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 공항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다들 같은 말을 했어요. 꼭 다시 오자.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저도 비행기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보며 속으로 되뇌었어요. 이곳은 나에게 아주 특별한 곳이 되었어. 내 뿌리, 내 음악, 그리고 내 마음이 연결된 나라. 그리고 지금 다시 미국에서 일상을 살고 있는 저는 문득문득 그때의 공기, 사람들, 바람 소리를 떠올립니다. 누군가 한국에 대해 묻는다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건 직접 가봐야 알아요. 그리고 반드시 가보길 추천할게요. 내 인생을 바꾼 나라니까요. 미국으로 돌아온 지 몇 주가 지났지만 아직도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면 한국에서의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진관사 마루 위에서 불어오던 바람, 싱잉볼 소리에 스르르 빠져들었던 그 평온한 밤, 전주에서 한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해주셨던 따뜻한 한마디, 통영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친구들과 조용히 나눴던 감정들, 그 모든 순간이 너무 선명하게 남아있어서 마치 꿈속을 다녀온 기분이에요. 일상으로 돌아온 뒤에도 무언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예전 같았으면 늦잠 자고 겨우 수업에 맞춰 나가던 제가 이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한국어 공부부터 시작해요. 처음엔 한국 여행에서 받은 감동이 오래갈까 싶었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정은 더 단단해지고 깊어졌어요. 지금 제가 사는 캠브리지는 나름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지만 한국에서 느꼈던 그 촘촘하고 사람 중심적인 편리함, 늦은 밤에도 마음 놓고 걷던 거리, 전혀 낯설지 않게 대해주던 사람들의 미소, 그 모든 것들이 미국에서는 쉽게 찾을 수 없는 따뜻한 시스템이었어요. 그게 자꾸 생각났고 점점 그리워졌어요. 결국 저는 부모님께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는 제 꿈을 털어놨어요. 처음엔 조금 놀라셨지만 제가 얼마나 진지한지, 그 나라에서 무엇을 느꼈고 왜 가고 싶은지를 설명하자 두 분 모두 저를 따뜻하게 응원해 주셨어요. 특히 엄마는 내가 내 뿌리를 찾아가려는 것 같아 너무 자랑스럽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이 너무 감동적이었고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신경과학 전공을 살려 한국에서 의료 관련 연구기관이나 뇌과학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어요. 한국은 의료 시스템이 뛰어나고 뇌과학 분야도 점점 발전하고 있어서 기회가 많다고 들었어요. 언어 장벽이 있긴 하지만 요즘은 매일 30분씩 한국어 뉴스도 보고 회화 공부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생기니 모든 일이 의미 있어졌고 공부에도 더 집중하게 되었어요.
이제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에요. 그저 스쳐 지나가는 감성적인 추억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고 싶은 삶의 무대이자 제가 진짜 나다워질 수 있는 곳이 되었어요. 음악, 사람, 공간, 그리고 제 뿌리까지 모두 연결된 나라. 저는 언젠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저만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 내려갈 거예요. 함께 수학여행을 다녀온 친구들도 다들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는 걸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알게 되었어요. 원래는 다들 학기 중에 바쁘게 흩어지고 각자의 수업과 인턴십 준비로 연락도 뜸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전보다 자주 만나고 이야기하게 됐어요. 그 이유는 하나였어요. 한국 얘기 좀 더 하자. 저와 가장 친했던 친구 매건은 여행 내내 적극적으로 한국 문화를 즐겼던 친구였어요. 특히 전주에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을 때 누구보다 신이 나 있었죠. 미국으로 돌아온 뒤 매건은 아예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고 급기야 한글을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만나자고 해서 갔더니 나 요즘 서울대 유튜브 구독했어. 그리고 한국에 있는 교환학생 프로그램 찾아봤어라고 말하더라고요. 깜짝 놀라면서도 솔직히 정말 반가웠어요. 그렇게 저희 둘은 다시 만나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자연스럽게 이런 말이 나왔어요. 우리 다시 한국 가볼까? 좋지. 근데 이번엔 안 가봤던 데로 가자. 그날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제2의 한국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남해나 제주도 혹은 강릉 같은 자연과 여유가 더 있는 지역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바다도 보고 싶고 조금 더 천천히 한국을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또 매건은 전통차 마시는 티하우스나 도자기 체험 같은 것도 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저도 한국어 실력을 조금 더 키워서 현지인들과 직접 대화해보는 게 목표예요. 다음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좋아하게 된 이 나라와 더 깊이 연결되고 삶의 방식까지 느껴보는 시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게 단기 여행일지 장기 체류로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우리 둘 다 한국을 이제 가고 싶은 나라를 넘어서 살고 싶은 나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때의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어떤 변화의 문을 열어주었고 그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질 거라는 기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의 출발점이 한국이라는 게 저에게는 정말 특별하고 기쁜 일이에요. 다시 준비 중인 두 번째 여행. 그건 그냥 또 다른 여행이 아니라 우리 미래의 첫걸음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